수학 2 RPM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우리 유형업 해서 하고 있었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A라는 점에서 이 2차 곡선의 그 두 접선의 접점을 BC라고 했다. 근데 A, B, C의 무게중심이 이거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참수가 있어요. 네. 자, 있는데 요 바깥의 점에서 뭐 그었겠죠? 뭐 여기 몰라 어딘지는 정확하게 네.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 접선을 하나 긋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접선 이렇게 하나 그었다 해봐 이렇게 하고 여기 만나는 데를 B, C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알려줬어. 여기 이제 무게중심이 뭐든 있겠지 이렇게. 네. 여기를 이제 G라고 하면 3,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야. 네. 그때 이 A가 누구냐? 자 이렇게 물어봤네. 무게중심 합. 이건 그냥 좌표의 얘기죠. 뭐 넓이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좌표를 모르니까 미분계수에서 잡아야 돼. 네. 그래서 t,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이게 잡아야겠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t. 그래서 이거는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3 이게 된다 그치? 네. 여기 네모를 쳐놔요. 바깥에서 그 점의 접선 문제는 이렇게 한번 써놓고 항상 네모를 쳐놔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뭔가 구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x 이 두 점 갖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오는 거야. 네. 그러면 t 마이너스 a 분의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에서 이걸 빼면 플러스 1이 되는 애가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놈 위쪽을 곱하면 얼마 돼요? 2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3t면 이렇게 묶이나? 네.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3A. 그 다음 플러스 3a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이 되겠지. 네. 그럼 이제 넘어가면은 t제곱이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3t가 사라지겠네. 네. 그럼 마이너스 2at만 남고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이것의 두 근을 이것의 두 실근 T1, T2라고 해봐요. 네. T1, T2. 그럼 여기 이제 어디가 T1, 여기가 그냥 T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네. 여기 T2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 T2. 네. 그렇죠? 네. 그러면 T1 더하기 T2는 근각에서 관계에서 2A가 되겠지, 2A.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무게중심의 좌표 3이라는 것은 T1, T2A 다 더해서 뭘로 나누는 거야? 이게 3으로 나누는 거잖아.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이 2A잖아. 네. 요 놈이 2A. 그러면 3A. 약분하면 A가 되지. A는 3 되겠네, 그냥? 네. 맞아요? 네. A는 3.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07번을 보면, 자, 여기도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1,6에서 그 접선의 접점 비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삼각형의 넓이. 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런 접점,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번 알려준 적이 있죠? 이건 이제 적분을 하면 좀 더 쉽겠는데, 적분해서 알려준 걸로 하면. 선생님이 이제, 물론 이제 이 좌표 다 구하라는 얘기가 사실은. 네.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때, 네. 이 바깥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그린다 그랬지? 네. 그럼 요 놈이 선생님이 PQ라고 하면은 네. 이 넓이를 선생님이 만약에 S라고 해봐. 네.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있는 요 넓이는 ES가 돼요, 항상. ES. 네. 그럼 3S겠지, 여기 넓이가 지금. 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 반듯하게 여기 이 수설되는 게 요거를 K라고 둔다면 네. 이 S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써요? 공식이 뭐였어? 3분의 2K에 네. 루트 절대값 A분의 K. 네.
이거 맞나? 나도 헷갈리네. 6분의 K 그건 뭐였어요? 6분의 뭐 절대값의 그거? 네. 그건 요것만 여기 ES 분만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 적어놨었는데. 맞네. 네. 기억력 하도 안 써먹으면 잊어버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네. 여기를 S라고 할 거야. 네. 잠깐만요. 여기. 그게 이제 빠르니까 이제 이 적분도 하는 셈 치고. 네. 자, 여기를 구하려고 여기를. 그러면 여기는 여기 y좌표가 6이잖아. 네. 여기는 1, 얼마야? 1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2. 2지. 네. 그럼 여기가 K값, 요게 K라고 하면 K가 4야, 4. 됐어?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넓이는, 여기 넓이의 몇 배야? 3배겠지. 네. 그지? 요놈의 넓이 여기 2배짜리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럼 3분의 2K, 네. 곱하기 루트. 절대값에는 1이겠죠, 그래서는 1. 여기 개수가. 네. 그래. K가 4. 끝난 것 같으네. 지워지고, 얼마야? 8 곱하기 2 얼마 나와? 16. 이게 답이에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지. 좌표를 안 구하고. 이건 적분을 이용한 거니까. 잠깐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 아니고, 이게 접점의 좌표를 다 구해갖고 해도 돼. 근데 사선식이라는 것도 있어, 사실은. 이 좌표를 만약에 내가 여기를 뭐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자, 접기 f 프라임 t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2t잖아, 2t. 네. 요게 누구하고 똑같다 노라고 선생님이 자, 이 두 개 갖고 여기 있어. 1,6하고 여기 t에서 1 뺀 거, 평균 변화율 t에서 1 뺀 거, 요놈에서 6 뺀 거. 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 이게 되나?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놈을 이쪽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t는 마이너스 t제곱 빼기 3이게 되지. 네. 그럼 이놈이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게 나올 거야. 네. 그래서 t가 3하고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좌표가 사실은 마이너스 1, 이 되겠지. 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가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좌표는 실제로 3,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 세 점 갖고 또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는 사선식이라는 게 있어, 사선식. 네. 알아? 아니요. 너 안 알려줬나? 한 번도 안 해주셨던 것 그래? 2분의 1을 쓰고, 이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좌표만 갖고 구하는 거야. 절대값을 쓰고, 신발끈 공식? 신발끈. 그거야, 그거. 1, 6, 마이너스 1, 2, 신발끈이라고 그러대? 네. 그렇지, 신발끈. 그 다음 맨 앞에 쓴 걸 한 번 더 쓰고, 네. 그렇지? 네. 이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네. 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도 이게 생각나면 근육용어가 생각나, 또. 그냥요고요? 내가 알려줄게, 허구라서. 네. 여기 2, 6이죠? 네. 18이 되죠? 네. 그럼 반대 방향으로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더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6이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사라지고, 네. 얼마야? 이게 20, 12, 32? 32. 그래서 16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선생님 이제 이거 왜 그랬냐면, 네. 이제 번외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네. 아주 옛날이야, 아주 옛날, 뭐, 번외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게 가가 근육용어 학생이었어. 대박. 옛날에는 선생님이, 네.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이 2002년에 학원 오픈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학생 수가 350명이었어. 학생이 학원에. 네. 갖고 한 반에 이제 가르치면 네. 막 20명씩, 30명씩 놓고 막 그렇게 가르쳤거든. 엄청 많은데. 그래서 막 그때는 뭐 호남제일고, 선생님 그쪽에 있어, 저쪽 효자동에 있을 때는 이제 상상고 사가서 호남제일고, 전일고, 뭐 동암고, 뭐 다 있었어. 해성고.
이제 호남제일고하고 전일고 애들이 많았지. 가장. 가까우니까. 그리고 중학생들도 거기 뭐 서전주 중학교, 뭐 풍남중, 효문중, 양지중도 있었고, 하여튼 서전주 중학교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 진짜 그때는 그냥 와, 막 여기 강의실에 의자가 한 40개, 30개 있으면 꽉 찼어. 앉아서. 대박. 그런 시절이 있었지, 옛날에. 학원이 전성기였을 때는. 하고 그때는 선생님이 네. 중학교 3학년들한테는 모의고사도 봤어. 그 당시엔 연합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험들 사설로 네. 사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서 네. 학생들을 다 띄워놓고 시험을 봐요. 1교시 딱 쓰고 2교시 딱 쓰고 시험 하루 종일 시험 봐. 대박. 아까 그걸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점수를 줘. 이제 그것도 다 이렇게 마킹하는 거에다가 그것을 내가 다 뚫어 답을 뚫어가지고 딱 놓고 그 점수를 다 준 다음에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네. 표로 만들고 그래프도 만들고 막 그다음에 선생님이 막 좀 했었어. 엑셀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파일에 껴갖고 부모한테 보내. 그래갖고 항상 매달 그 시험 보고 그랬어. 그 당시엔 진짜 열과 성을 다니서 했지. 근데 맨날 그렇게 했으면은 진짜 성적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학생. 그지. 그 당시 애들이 그냥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그 당시 애들이 네. 자, 번외로 했으니까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함수의 증가 감소. 사실은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네. 그래서 잠깐만요.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자, 증가하고 감소한다. 우리는 보통 함수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이걸 증가라고 그러고 감소는 이렇게 내려오든 뭐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감소라고 하지. 네. x가 커지면 x 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잖아. y 값도 위로 올라가는 거. 증가. x 값이 커지는데 y 값은 거꾸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x2가 더 큰데 함수 값도 그대로 두면 이것은 증가고 x2가 큰데 fx1이 더 크면 감소지. 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 이런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이제 조합으로 계산하죠. 여기 는이 들어가면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야 돼. 막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뭘로 판정하냐. 바로 도함수의 부호로 판정해보자. 도함수의 부호로 해석을 다시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항상 이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기울기가.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항상 접선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f'x가 즉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죠. 아무 점에서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가지?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다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 방향으로 접선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감소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이쪽 방향은 되는데 이쪽 방향은 아니야. 네. 그거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증가하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꼭 외워야 돼. 이쪽 방향이 더 많이 나올까, 시험에. 네. 감소하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외워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3차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살짝 멈췄다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있거든. 네. x 세제곱이라는 거. 네. 그럼 여기서는 야가 접선의 기울기가 평평해. 네. 0이 0이 된단 말이에요. f'에서 0. 근데 야는 계속 증가한다고 하거든. 네. 그래서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0보다 크다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0이 되는 구간이 몇 군데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극대와 극소는 우리는 이것도 정의가 좀 바뀌었대. 옛날에는 선생님 다닐 때와 약간 달라. 극대는 어떤 아주 x는 a를 포함한 아주 작은 뭐 열린 구간,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네. 그 fa 값이 나머지 함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거기서 극대, 그 함수 값을 극대 값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이지. 네. 응? 여기가 당연히 극대야.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도 여기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뾰족하니까 이것도 근데 극대극소에서는 미분 불가능하고 상관없어요. 네. 미분 불가능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 이게 네. 미분 가능과 무관하다. 차라리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분 가능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 네.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끊어진 것도, 이런 것도. 네. 여기서 극대라고 그래요. 똑같이. 극소도 마찬가지고, 극소도 이렇게 하면 이게 당연히 여기가 극소겠지. 네. 이게 이제 미분계수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걸 많이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뾰족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뾰족한 거. 여기도 그러고, 이렇게 된 것도 극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극소예요. 이게 끊어져 있어도. 뾰족해도 이런 거 다 극소라고 합니다. 극소. 네. 이게 바뀌었어. 옛날에는 이게 뾰족하면 안 된다 그랬었거든. 네. 뭐 정의가 바뀌었으니까 어떡했어. 자, 그래서 극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하면 항상 극대극소에서는 극값을 갖는다면 그 값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네. 극대나 극소점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이 된다. 네. 이것을 알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이제 그 극대가 되는 것인지 극소가 되는지 이 점에서 좌우에서, 이 x값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거기서 극대가 되는 거고, 네.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차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극대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0이었다가 음수로 바뀌면 극대가 되는 거고, 음수에서 0으로 갔다가 양수면 극소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 베타잖아. 네. 0 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가 되려면 네. 꼭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알겠지? 네. 이것은 말하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4차 함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살짝 멈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네. 여기는 극소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안 바뀌어. 양수에서 양수를 가니까 여기는 극값이 아니죠. 극점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것은. 알겠어? 네. 이런 건 안 돼. 근데 3차 함수도 뭐 이렇게 갔다가 살짝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0. 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이게 거꾸로 이게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극소가 되는 건 아니야. 네. 여기도 극점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야. 네. 부호의 변화, 이게 꼬부라져야 돼. 이게 꼬부라져야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은 외우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건 증간표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증간표가 안 하고 해도 돼. 근데 이제 이것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은 최대값과 최소값도 네.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거, 작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3차함수를 그렸는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여기에 극대나 극소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알파, 베타에서. 네. 그러면 요 함수값 다 찾아. 그중 가장 큰 것이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인 거예요, 그냥. 근데 주어진 구간에 네. 극값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점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네. 근데 여기가 알파야. 극값이 하나만 들어가면 무조건 그게 극대값이면 그게 최대값이고, 그게 극소값이면 무조건 최소값이에요.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것은 선생님이 이제 비율 관계라든지 이런 거 같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할까, 오늘은? 네. 힘든 게? 네. 그래, 여기까지 하고,